이번 동영상은 살면서 무조건 피해야 할 사람들 3부입니다. 1부와 2부는 영상 끝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궁반부는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거짓말에도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위기에 몰린 경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변명하다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사실을 말해도 큰 차이가 없을 때에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알면 귀찮아질까봐 흰 거짓말도 합니다. 이 정도는 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자주 하면 익숙해집니다. 점차 악성 거짓말을 하게 되죠.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일을 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물건을 파는 손님에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죠. 저도 흰 거짓말을 했다가 지인과 큰 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게 최선입니다. 같은 것을 봐도 다른 결과를 낳는 이유는 관점이 달라서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새롭고 다른 생각을 헐뜯고 폄하하며 일을 방해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일이 될까 말까인데 아예 안 될 거라 작심하고 비난과 부정만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일이 잘 될 리 없습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연못에 물을 흐리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있으면 연대와 추진력이 약해집니다. 조직의 책임자라면 하루빨리 단호하게 내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만의 스토리를 갖게 되니까요. 풍부한 스토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만들기보다 남의 이야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돌이나 연예인, 유명인의 소식을 시시각각 업데이트하며 남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합니다. 당시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인생을 팽개쳐버린 과거를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 대화 중에 나의 이야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나이를 먹을수록 내 이야기 비중이 많아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머지않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 자주 언급하던 연예인들이나 타인에게 구해달라고 할 겁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휘파람 부는 사람의 저자 메리 올리버는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같습니다. 사랑하면 궁금해지고 질문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질문도 하지 않게 됩니다.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삶의 위기는 물음표가 사라지고 마침표를 찍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물음표가 사라지면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갈망한다면 당신이 보는 현실에 대해서 자꾸 물음표를 던지십시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원인을 찾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석하고 반성하죠.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대책을 마련합니다. 반성하는 사람은 그래서 발전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 따라주거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비난하죠. 반성보다 비난과 질책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 사람들의 경쟁 상대는 타인들이기에 내면의 발전을 게을리합니다.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는 비난과 문책이 아니라 분석과 비평을 합니다. 조직원의 실수를 탓하기보다 나와 조직 내부의 문제를 찾아 해결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나를 만나고 싶다면 비난보다 반성에 힘써야 합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늘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시달립니다. 물건에 대한 욕망은 쉽게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죠. 만족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뿐 다시 다른 물건을 찾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방치한 채 손에 넣을 수 없는 파랑새를 찾아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여행을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사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삶을 풍족하고 지혜롭게 가꿀 수 있으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나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축적한 경험은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늙어서는 응용할 것도 없습니다. 직장 동기 중에서 여행을 많이 다닌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권유로 첫 번째 해외여행을 중국으로 갔습니다. 평소 보지 못한 그 친구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여행이 그동안 그 친구에게 미친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행이나 일을 통해서 축적하는 산 경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 경험들이 언젠가 당신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계기가 될지 모릅니다. 명품 말고 명품 인생을 만들어줄 경험을 사십시오.